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소목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날일자 걸침이 사실 프로인 저에게도 공포의 수법입니다. 공포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백으로건 흑으로건 사실 정석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소목의 날일자 걸침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기력은 인터넷 8단인데요. 저한테 2점 정도 기력이거든요. 그 정도로 날일자 걸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여드리는 변화들은 사실 100으로 두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흑으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모양은 세칸벌림인데요. 야, 이게 사실 저도 이걸 본지 좀 됐습니다만 아직도 허술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변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옮겨 볼게요, 모양을. 자, 이거를 요렇게 하고 이 모양에서 백이 걸치고 세 칸을 벌려보겠습니다. 이 세 칸을 벌린 것과 아까 세 칸을 벌린 것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안다면 이걸 왜 쓰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칸과 아까 세 칸의 공통점은 이 돌이 가볍다는 것에 있습니다. 야,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흙이 들어왔을 때 이 X가 끊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정석만 해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뚫리는 정석이 있죠? 혹은 이쪽을 갖다 붙이거나 하면은 얘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끊어졌을 때 지금 화점 같은 경우에는 붙임이나 3,3이라는 비상구가 있고요. 죽여도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백이 이렇게 둬버려도 됩니다. 별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면에 소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목인 경우에도요. 자, 지금도 역시 이 형태에서 흙이 날일자를 하고 백이 세 칸을 했을 때 지금 흙이 뭔가를 하면은 백은 이 삼삼 붙임이라는 비상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삼삼을 붙였을 때 이 백돌이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두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둔다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 입장에서도 이 돌이 가볍다라는 것을 알고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백도를 일단은 먼저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별로 이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다가왔을 때 이게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백으로 이게 불안하셔서 이렇게 두실 거면은요. 그냥 처음부터 애시당초 두 칸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 편하니까요. 근데 이제 세 칸을 벌렸으면 흙이 다가올 때 손을 빼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되느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흙으로 우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기 붙이고요. 잇고 뻗어갑니다. 끊기면 어떡해요? 저 치면 끊어지잖아요. 치 받으면 끊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불안하시면 이거 못 둬요. 지금 이거는 끊기더라도 둘만 합니다. 역시 화점에, 아니 3,3에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개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백이 끊습니다. 끊는 순간에 지금 이쪽이 끊는 게 생겼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백은 예를 들면 쉽게 점에 붙여도 한 점을 살려야 하니까 호구를 쳐서 뒤는 타기가 가능합니다. 사범님, 녹점이 위험한데요? 관계없어요. 지금 백은 한번 손을 뺀 자리에서 귀를 이렇게 넉넉하게 챙겼기 때문에 넉점이 조금 공격당해도 백이 괜찮은 겁니다. 흙이 망했어요. 자, 이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흙이 실리는 챙길 수 있지만 백이 뭐 자세가 썩 괜찮기 때문에 흙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 말고 반대쪽인 약간 높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 수는 이제 백이 붙이면 젖히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한 점이 잘 안 잡히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요. 이 수는 지금 이 백돌이나 이 백돌에게 아주 강력한 이제 뭔가 아주 접근전을 해서 치열하게 뭔가 건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은 이때는 비상구 카드를 꺼내 듭니다. 붙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보시면
흙이 우선 뻗으면 이어서 그냥 한쪽 살고 한쪽 내버려 둘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가볍게 두는 거는 이게 대충대충 적당히 타개를 하려는 겁니다. 백은 한번 손을 뺐으니까요. 젖힌다면 그때 붙입니다. 흙이 젖히고 아까랑 똑같이 두었을 때 호구가 절대 선수고 단수를 쳐서 막아서 이렇게 돌려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흙이 뭐 공격 실패가 되겠죠. 의외로 이게 3-3 붙이는 것 때문에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요즘 이제 가장 강력한 수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백이 밀면 젖혀서 지금 젖히면 뻗어서 이 백도를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갈라가서.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막 백이 붙이고 막 찌르고 끊고 저도 잘 몰라요. 흙이 막 이거를 막 잡고 막 이런 걸 뚫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 변화를 두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아이고 뭐 저한테 배우실 필요가 없죠. 이거 말고 역시 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백은 아까 이거일 때는 굳이 쓰지 않았지만 이거건 3-3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붙일 겁니다. 아까 위로 올라올 때랑 비슷해요. 흙이 젖히면 미입니다. 지금 흙이 젖힐 텐데 끊어요. 만약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똑같이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끊는 것도 있지만 이번엔 호구를 쳐볼게요. 아니 젖혀볼게요. 흙이 뻗습니다. 그때 백이 호구를 칩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붙여놓는 이유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두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뻗어서 귀를 살려주고 호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바깥의 백도를 공격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붙여놓고 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붙이고 밀고 젖히고 호구를 칩니다. 흙이 뻗어야 할 텐데요. 그때 바깥을 막아갑니다. 지금 아까 가볍다고 말씀드렸던 그 장점을 유감없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귀는 공격을 해도 지금 덜 잡혀 있어요. 흙은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백이 패를 걸어갑니다. 이미 백은 고깃값 다 뽑아냈기 때문에 패를 해서 적당히 뭐 대충 2번 두면은 백이 둘만합니다. 물론 흙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뭔가 이것저것 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칸은 이 3-3 붙임을 믿고 돌이 가벼우니까 가볍게 타개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흙 입장에서도요. 지금 만약에 상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쪽을 건드리는 것은 변화무쌍한 상수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외곽을 때리면서 이득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을 키우고 싶어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은은하게 공격이 되면서 압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상수들도 이때는 오 하면서 밀고 막 붙이기 마련이니까 자연스럽게 변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키우기 싫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실리를 챙겨도 돼요. 어차피 이쪽 두는 것은 작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두고 싶지만 생각보다 그리 만만치 않다. 어렵고 상수에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